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술 경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고, 비즈니스 모델의 키포인트, 추가적으로 린 스타트업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개량한 린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사업 모델, 즉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관점에서 고민할 때 필요한 모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급부상한 안면인식 기술이나 AR, VR, 블록체인 등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기술을 사업의 관점에서 효용이 없다면 기술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모델이란 이 뛰어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성공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진보된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기술은 그저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누구인가,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즉, 보유한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협력 파트너는 누구인지, 크리티컬한 활동은 무엇인지,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기술을 전달할 고객과의 채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비용과 수익 구조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사업 전반의 관점에서 기술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라도 비즈니스 모델로 분석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할 프로세스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으로는 호박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가치 제한 캔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박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가치 제한 캔버스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스 비즈니스 모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에 의해 탄생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고객 가치 제한, 핵심 자원 및 핵심 프로세스, 이익 공식 4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모델인데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 가치 제한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를 설명해야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핵심 자원은 측정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전달하는 인력, 기술, 장비 등 모든 자원에 있어서 독특한 조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팟 같은 경우 다른 mp3와는 다르게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유통 경로를 잡았고, 이에 대해 제휴, 특허 등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고객 가치 전달을 위해 일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반복 업무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차세대 제품 디자인 개발, 더 낮은 비용의 공급자 물색 및 협정, 제조 및 마케팅, HR 훈련 등 기업의 필수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공식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나 배송, AS나 고정 비용 등과 그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여 적정 수익 마진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포박스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실행에 옮길 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4가지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인데요. 비즈니스 모델 탄생 책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9가지 빌딩 블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피터 드러커가 앞서 말했던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인지, 핵심적인 기업 활동은 무엇인지,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는 무엇인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치를 어떤 채널로 전달하고 그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전형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한 번쯤 작성해야 될 분석 방법이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 성격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영 기반, 제품 서비스, 고객 접점, 재무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 제한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탄생을 전술한 알렉산더 오스터왈더가 5년 후 집필한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에서 새롭게 소개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유사합니다. 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제한과 고객 세그먼트 부분만 떼어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지, 어떤 제품 서비스로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연결해보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제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측면과 고객 측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문제를 얼마나 잘 들어맞게 해결하는가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치 제한과 고객 세그먼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치 제한에서는 제품 서비스의 프로파일, 사용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특장점, 제품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으로 고객 세그먼트는 타겟 고객들의 프로파일, 제품 서비스를 쓰면 얻을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이익,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덜어낼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의 키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술의 시장 가치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이디어만 있는 사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시장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란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 목표와 일치하는지, 자기 강화가 이뤄지는지, 탄탄한지, 지속 가능한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의 예시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를 들 수 있는데요. 80년대에 이미 GUI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고 최초의 PC라고 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업의 목표였던 프린터 제조업과 맞지 않았고 심지어 자사의 기술을 모두에게 개방하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보고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10배 이상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 회사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른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강화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 라이언 에어는 모든 부가 서비스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해 항공료를 낮추고 대량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이루었고 공급업체 대상으로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다시 더 낮은 고정 비용을 얻었으며 다시 더 저렴한 항공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 강화를 이뤄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 에어가 일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룰 수 없는 프로세스였죠. 탄탄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위협을 막아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 모델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할 수 있는지,
고객, 공급업체, 기타 관련자가 협상력을 활용해 우리 회사가 창출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 현재 조직 내부에 안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지, 신제품으로 인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의 위협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강화를 위한 선순환 고리, 경쟁 업체에 대한 반응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쟁업체가 창출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지, 진입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 대응할 것인지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컨버전스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유명 기업들이 운영하는 핵심 비즈니스의 경우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비슷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 인접한 틈새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고객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유튜브가 그 예시인데요.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광고를 선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보다 타겟 고객에게 맞게 광고를 할 수 있어서 광고를 하는 기업과 구글에게 서로 윈윈인 광고 시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5가지의 패턴으로 나눈 표인데요. 언번들링, 롱테일, 멀티사이드 플랫폼, 무료 모델, 개방형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참고하면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다음과 같은 매직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Who, What, Value, Who 4개의 영역 중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린 스타트업과 린 캔버스를 알아보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초기 단계의 조직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스타트업과 창업자에 맞게 최적화한 린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린 캔버스는 창업에 최적화하는 문제 정의와 문제 발견,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캔버스의 구성 요소도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린 캔버스의 순서대로 신사업 모델을 구성한다면 보다 문제점을 쉽게 정의하고 고객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며 고객 핵심 가치 전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경영이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은 모든 경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 안에서 신기술이 탄생해도 그 가치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공급은 어떻게 관리하며 목표 고객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을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든 간에 이 5가지 핵심 요소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